여러분, 역사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교과서에서 봤던 왕이나 유명한 장군, 아니면 큰 전쟁 같은 것들이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거의 이야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진 걸까요? 오늘은요, 바로 그 거대한 사건들 뒤에 숨겨진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찾아가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볼까요? 우선 과거로 가는 창문, 사료가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소중한 기록들을 지키는 역사의 파수꾼들은 누구인지 만나볼 겁니다. 또 아주 개인적인 일기부터 한 가문의 기록, 심지어 누군가를 감시했던 비밀 문서까지 이런 것들로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낡아 보이는 종이들이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책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의 다 왕이 뭘 했고 어떤 전쟁에서 이겼고 뭐 그런 굵직한 사건들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의 웃음과 눈물, 그 생생한 목소리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바로 그 질문, 사라진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 마치 탐정이 되어서 잊힌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탐정놀이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이 사료입니다. 사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역사를 요리하기 전에 날 것 그대로의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된 일기장, 빛바랜 편지, 집안의 족보 같은 공식 문서. 이 모든 게 과거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한 조각, 한 조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소중한 퍼즐 조각들 누가 찾아서 지키고 있을까요? 마치 보물창고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이 역사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940년에 세워진 국사편찬위원회예요. 이 기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역사의 조각들을 모으고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낡은 종이를 창고에 쌓아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역사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그걸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단단한 기초를 놓아주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사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보여주는 걸까요? 이걸 역사의 현미경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 현미경으로 가장 작고 내밀한 개인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일기를 통해서 말이죠. 조선시대에 노상추라는 무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건 그분이 남긴 아주 특별한 기록 때문인데요. 바로 이 일기입니다. 이 일기 덕분에 우리는 이분의 삶을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67년. 여러분,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바로 노상추라는 분이 일기를 쓴 기간입니다. 무려 67년 동안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쌓인 일기만 해도 52권이나 된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기록에 대한 열정이 죽음 바로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아들과 조카한테 대신 받아 적게 하면서까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가 문병을 왔다더라 하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요. 정말 대단한 집념이죠. 자, 이렇게 사료는 한 개인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한 가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이야기가 담긴 문서들은 또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여기 명제 가문의 호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거죠. 이걸 보면 정말 역사가 움직이는 순간이 보여요. 1834년 기록에는 노비가 100명이나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1858년 문서에는 그 노비 명단 부분이 아예 칼로 잘려나가 있고요. 마침내 1911년에는 남은 노비들을 모두 해방시킨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77년 만에 일어난 정말 극적인 변화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낡은 문서 귀퉁이에 덧붙여 쓴 이 글귀가 바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해방선언문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노비 문서는 무효다. 세금도 면제해준다. 만약 이 사료 한 조각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가문의 고뇌와 결단 그리고 자유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자, 사료는 이렇게 개인과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권력이 감추고 싶어 했던 어두운 진실을 폭로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대는 일제강점기입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감시했어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감시 대상 인물 카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카드들을 보세요. 요주의 관찰 대상, 불온 분자, 그냥 차가운 낙인일 뿐이죠. 하지만 이 기록 덕분에 우리는 역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사실은 누구였는지를요. 요주의 인물은 독립운동가였고 불온 분자는 식민 통치에 맞서 싸운 리더였던 겁니다. 이 사료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냥 이름 없는 감시 대상으로만 남았을지도 몰라요.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스파이, 하야시. 이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하야시 문서라는 사료가 그의 정체를 밝혀냈어요. 그는 일본 경찰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정보원, 즉 스파이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상하이나 하얼빈 같은 곳에서 활동하던 우리 독립운동단체에 몰래 잠입해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일본에 보고하는 거였어요. 이 사료는 독립운동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했던 식민 권력의 치밀한 움직임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한 사람의 67년짜리 일기, 한 가문의 낡은 호적, 그리고 적들이 남긴 감시 기록까지. 정말 다양하죠? 그렇다면 이런 오래된 종이 뭉치들이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 한 분이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이 사료 하나하나는 그냥 퍼즐 조각 같다는 거예요. 하나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조각들을 끈기 있게 하나씩 맞춰 나가다 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거대한 그림, 훨씬 더 생생하고 인간적인 역사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결국 이런 거예요. 낡은 문서를 하나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인생, 한 가문의 결단, 숨겨졌던 저항의 목소리를 찾아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우리가 알던 딱딱한 사실 너머에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역사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고받는 메시지, 우리가 올리는 SNS 사진, 어쩌면 아주 사소한 영수증 하나까지. 훗날 역사가들은 이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될까요?